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옛날 옛적 19세기 유럽은 터키 제국을 보스포러스 해협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터키 신문 데일리 사바흐는 프랑스를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 전쟁광 물러가라고 난립니다. 프랑스는 9월 초 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 투표 결과 프랑스와 바이루가 이끄는 최근의 프랑스 정부가 축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단 1년 만에 축출되는 세 번째 프랑스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좌파 야당 대표 장-르크 밀랑숑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가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공화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임박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습니다. 영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시위가 벌어지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이민, 반나토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 괴상망측한 정치인들의 실정도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정치인 무하마드 아메르는 전략문화재단 웹사이트에서 최근 몇 년간 영국은 총리를 뽑는데 실패했다고 시작하며 새 총리가 나올 때마다 이전 총리보다 더 나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에서 교체된 총리들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부패, 거짓말, 무능의 화신이 된 보리스 존슨부터 리즈 트러스까지 영국을 망쳐먹은 총리만 등장했습니다. 8월 중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한때 부유했던 영국이 높은 공공부채,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금 인상으로 인해 이제 빈곤의 문턱에 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는 단 한 개의 고속도로도 건설되지 않았고 이전에는 비교적 효율적이었던 영국 경제 부문들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서유럽 국가가 자유세계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리버럴 전체주의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한국은 절대 서유럽의 나토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망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동경하는 정신병자들이 한국에는 천지빛깔입니다. 한때 경제, 정치 부문에서 유럽의 기관차였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최근 독일이 더 이상 복지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베를린은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퍼줘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복지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고 러시아와의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지원, 그리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독일 경제를 사실상 고갈시켰습니다. 독일 경제는 올해 2분기에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위축됐습니다. 지난 3개월과 비교했을 때 GDP는 0.3% 감소했고 투자는 1.4% 감소했습니다. 8월 말 로이터는 독일의 실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4만 6천 명 더 많았습니다. 그 후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 독일 여자가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붕괴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미국의 관세가 추가될 것이고 GDP의 5%에 해당하는 무기를 미국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EU 회원국들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훨씬 악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정부는 심각한 부패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산체스 총리의 측근 2명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명은 이미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고 다른 한 명은 곧 유사한 혐의로 대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은 부패 스캔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페드로 산체스 정부의 사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유럽의 쇠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제라르 아로요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신문 포인트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서구의 세계 지배력 종식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EU가 공조된 방식으로 행동할 능력이 없으며 이것이 유럽의 영원한 약점이라고 시작합니다. 유럽 주요 경제권의 위기는 세계 정치 경제 과정에 대한 EU의 영향력을 확실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능한 유럽 정상들의 정치적 결정의 결과입니다. 유럽의 대몰락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지만 러시아와의 갈등은 분명히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유는 지나치게 확장됐습니다. 이는 2012년 유로존 경제 위기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태리 정부가 붕괴되고 수년간 0% 금리와 느린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는 EU가 향후 7년 동안 실행 가능한 예산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8월 24일 유럽이 정체성을 포기했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를 배신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어렵고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입니다. 미국의 컨서버티브즈는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진정한 평화협정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까지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비용은 최소 5,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와의 적대 행위를 지속하려는 이유는 향후 러시아가 복수할 것이라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미국의 컨서버티브즈는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려는 의혹의 배경에는 유럽이 파괴된 동맹국, 즉 우크라이나와 함께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에 마셜 플랜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유럽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더 타당한 비유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마셜 플랜이고 뭐고 얄짤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사회적 격변과 혁명으로 뒤흔들렸고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히틀러 정당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